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혼자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심지어 치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도 임플란트 안 하고 비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만 이제 좀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은데, 뭐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치아가 하나만 없더라도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때 치료를 하시고 꼭꼭 챙겨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어금니 쪽은 방치를 하시다가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오신 분이신데 한번 이 케이스를 꼬집어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많이 앞니가 흔들리는데 발치후 임플란트밖에 답이 없나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신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딱 찍고 딱 보면 선천적으로 잇몸이 약하다. 근데 잇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치료 개입은 늦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젊고 건강했을 당시에는 잇몸뼈 레벨이 여기 위쪽까지 다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잇몸 질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치를 잘 하시고 사이사이에 음식물 끼는 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잇몸뼈 레벨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는데, 위쪽에서 세균막이 생겼을 때 스케일링으로 치석 제거를 해주죠. 이 치석은 말 그대로 세균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균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 막을 치아에다 치게 되는데, 그 막을 윗부분에 있을 때 스케일링을 하는 거고, 잇몸 아래쪽에 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큐레티지라고 하는 이제 마취하고 하는 잇몸 치료의 다음 단계 술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더 밑에까지 뭔가 쳐 있을 때 잇몸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완전히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잇몸을 열어서 깨끗해주는 잇몸 수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치과 의사가 치과에서 할 일인데, 그것들을 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스케일링만 하다가 안 되면 뽑고 임플란트 하자, 이렇게 가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치료를 잘 해주는 치과들을 찾아서 본인의 주치의를 삼으신다면 제일 좋고,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 사이에 끼는 음식물, 치실 쓰는 거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되세요. 사이에 음식물이 고여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필연적으로 잇몸 질환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본인이 하는 루틴과 치과에서 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잇몸 치료를 하는 게 조합이 돼야지만이 잇몸 때문에 임플란트 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 본인의 교합 레벨에 비해서 아래 치아가 많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래 치아는 솟구쳐 올라온다고 하고 위에 치아는 솟구쳐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흔들어 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것보다 흔들림이 더 심해진 경우도 잇몸 질환이 시작됐을 때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거의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보셔야 되세요.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보면 이 송곳니부터 어금니들은 아직은 수직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래 앞니, 이 흔들림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뽑고 임플란트 하셔야 되고, 이제 이 송곳니는 이제 대신에 임플란트를 할 때 여기를 깨끗이 청소를 하면서 어떻게든 송곳니를 안 뽑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치아들도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치아에 뭔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오돌토돌한 이런 것들이 다 세균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속절없이 뼈는 녹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이렇게 됐을 때는 과감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앞니 임플란트는 어금니랑은 조금 달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환자분은 내 잇몸 괜찮은데 왜 그래? 잇몸 괜찮은데 이걸 왜 뽑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잇몸 레벨이 요만큼 내려갔다는 거는 안쪽의 뼈는 굉장히 심각하게 뼈가 레벨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안쪽에 뼈가 녹으면 속절없이 잇몸은 그냥 그거에 맞춰서 내려가고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반드시 엑스레이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이
송곳니 요것들은 이제 임플란트 할 때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임플란트는 치아를 4개를 발치했거든요. 치아를 4개를 발치를 하면 아무래도 이런 어금니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여력이 된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한 개 한 개씩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4개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오히려 공간을 떨어뜨리면 괜찮고, 치아랑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 가까워도 상관없지만 임플란트끼리는 굉장히 인접해서 심게 되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4개를 발치하시고 양 끝에다 임플란트를 한 개씩 심어서 이렇게 4개짜리 브릿지를 하게 되면 가지런하게, 그리고 솟구쳐 올라간 것도 레벨을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가성비 최고인 임플란트가 되는 거예요. 아래 앞니는 이거를 해드리고 만족을 못한 분은 거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발치한 날 바로 임시 치아까지 달아드리기 때문에 앞니가 뽑힌 날 앞니 없이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3개월 뒤에 이제 고정력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보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뼈이식 된 것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뼈이식을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텐데, 치아를 뽑으면서 옆에도 이제 치아 여기 뼈이식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기다렸다가 고정력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임플란트 보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엔 임플란트가 없고 요 끝에만 임플란트를 한 거고, 이제 이렇게 가지런하게 임플란트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됐던 게, 이게 조금 입을 벌리고 찍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여기 레벨도 맞추고 가지런하게 했으니까 색깔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 오히려 하기 전보다 환자분은 훨씬 심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치료 전에 이런 스페이스들이 있어서 비심미적인 게 더 심미적으로 완성이 된 케이스죠. 그래서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발치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 그냥 끝에 2개만 심어서 포유닛 브릿지를 한다 그러면 훨씬 심미적으로도 자기 치아보다도 더 예뻐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격도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치아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커싱이 되어 있는 치과의사를 만나셔야 임플란트 할 확률을 줄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경각심을 갖고 본인의 잇몸 관리를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치과에서도 계속 청소를 하고 그걸 반복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그리고 앞니의 경우에 언제 임플란트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리고요. 감사합니다.